자, 그렇다면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에서 이 1년 동안 너링스를 연장 치료를 했을 때 과연 그 재발 위험도가 얼마나 더 낮아지는지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연구에서 이제 침습암의 무병 생존율을 비교를 했는데요. 자, 침습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리암의 반대말이 되겠는데, 유방암에서는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맞기는 하지만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지도 않고 멀리 전이도 하지 않는 암을 이제 제자리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뭐 암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모양은 암세포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암과 같은 위험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습암은요, 주변으로 침습해가고 원격 멀리 전이도 되는 암을 침습암이라고 하는 진짜 암입니다. 이러한 이제 진짜 암의 무병 생존율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제 어떤 재발률하고도 거의 이제 비슷한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즉 너링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너링스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런 이제 무병 생존율이 5.1%가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에서 이 정도 5.1%의 어떤 효과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 어떤 환자군에서는 이 너링스의 효과가 조금 더 우수하게 나타날까, 너링스 효과가 조금 더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자, 선항암을 했었던 환자들 중에서 잔존암이 있는 환자들, 즉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이루지 못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무병 생존율이 위약에 비해서 7.4%가 더 증가됐고요. 전체 생존율은요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액에게 겨우 9.1%밖에 증가되지 않았어 라고 이 수치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저는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이 종양내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무시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허투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허투 표적 치료제를 1년 동안 했을 때 그 재발률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전체 생존율이 80%가 좀 넘습니다. 요 수치가 좀 작긴 하지만은 여기 80%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전체 생존율이죠. 근데 이 높은 생존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인데요. 어떤 신약 치료, 어떤 신약 임상 시험을 하더라도 사실은 2, 3% 정도의 그 전체 생존율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임상에서는 이거를 9.1%를 높였다라는 얘기는요, 꽤 많이 높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높아져 있는 생존율을 더 높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존율을 높였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또 다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너링스라는 약이 이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에서 뇌전이를 낮춘다라는 게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과연 너링스를 복용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의 재발률도 낮출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중추신경이라고 하면은요, 뇌와 척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링스를 복용했을 때 중추신경계 첫 재발 환자의 비율을 한번 이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너링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2.1%가 중추신경계 첫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너링스를 복용하게 되면 이게 0.7%로 낮아집니다. 즉 3분의 1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 허투 양성인 유방암에서는요, 이 중추신경계의 재발률이 사실은 꽤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너링스가 이렇게 좋은 효과만을 나타내고 뭐 다 좋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효과가 좋은 약에는 동전의 이면과 같이
어떤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너링스의 1년 연장 치료, 즉 엑스트넷 연구에서 부작용을 보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1, 2등급의 부작용이 55%의 환자에서 나타났고요. 3, 4등급은 40%. 즉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이렇게 설사를 보였다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뭐 오심, 구토,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이 이 너링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사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 디자인을 또 다른 연구 디자인을 해서 설사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심을 했습니다. 그 연구가 바로 컨트롤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설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원래 너링스 이제 40mg짜리 정제를 6알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복용을 할 때는 3알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적응을 하고 괜찮으면 2주째는 4알을 복용을 하고요. 또 괜찮으면 3주째부터 이제 원래 복용하려고 했던 6알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용량을 올리면서 신체적으로 적응을 하게 만들면 설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6알을 투약했었던 환자들은요, 이 약을 일시 중단했던 환자가 34%, 용량을 줄였던 환자가 이제 26%, 용량을 감량해서 투약을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구 중단한 환자가 17%. 그러면 이 약을 다 이제 복용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손해를 보겠죠. 이렇게 꽤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영구 중단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용량을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올려서 신체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투약을 해서 했었던 환자들의 경우는요, 일시 중단 환자는 12%고 용량을 감량한 환자가 3%, 영구 중단한 환자가 3%로 이렇게 3% 정도만 감량을 하거나 영구 중단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면 뭐 할만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량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일주일 단위로 해서 천천히 올리게 되면 설사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됐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너링스를 투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헐투 표적 치료제의 리스트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자, 트라스투즈맙은 허셉틴, 허주마 3페넷이 있고, 퍼제타, 캐사일라, 타이커브, 이러한 약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서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너링스라고 하는 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40mg을 먹는 약으로 매일 복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2가지, 자, 설사, 피부 발진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의사들은 과연 이 너링스 연장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제 암치료 의사들 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역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은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연 허투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서 너링스 연장 치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이제 권고하고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요 분홍색 박스 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이면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는 너링스 1년 연장 치료를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발 위험이 높다 라는 뜻은요,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또는 선항암을 했는데 완전 관해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술 후 보조요법 퍼제타나 캐사일라가 나오기 전 연구 결과로 퍼제타나 캐사일라를 투여한 환자들에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너링스 1년 연장 이 임상시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퍼제타나 캐사일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제타나 캐사일라를 투여한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제약회사에서 과연 퍼제타, 캐사일라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링스를 1년 동안 더 쓰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다시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다시 하려면 일단 몇 년간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너링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임상시험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종종 겪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임상시험을 모든 상황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 허투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 이 퍼제타나 캐사일라를 포함해서 어떤 이제 이 기본적인 허투 표적 치료제를 써서 이 허투 양성 유방암의 재발 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낮출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약제들을 중단을 하게 될 텐데요. 완전히 그 재발 위험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1년 이후에 퍼제타 캐사일라 또는 다른 허투 표적 치료제와 완전히 작용 방법이 다른 너링스라는 약을 1년을 더 추가해서 투약하게 되면 이러한 재발 위험을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자, 너링스 1년 연장 치료의 대상자는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 모든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고요. 재발의 고위험군 환자, 즉 선행항암을 받지 않은 환자면 림프절 양성인 환자들, 선행항암을 받은 환자면 완전 관해를 얻지 못한 환자가 재발 고위험 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